자, 이번 시간은 316페이지 부동산 등기법. 자, 제 1장에서 총론이죠. 이 총론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효력에 따른 분류하고 유효 요건이거든요. 효력에 따른 분류하고 유효 요건인데 이 효력에 따른 분류와 유효 요건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총론. 또 총론에서는 중점적으로 일단 총론을 할 때는 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보는 것이다? 효력하고 유효 요건을 보는 거예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저 앞쪽에다 쓸까요? 자, 총론 해가지고 등기의 개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등기다라고 하는데 등기법에서 가장 핵심은 이 법정 절차예요. 법정 절차.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법정 절차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무엇을 받고 등기관은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지고 이 등기부에다 무엇하는 거? 기록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무엇하면 마쳤을 때,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그 효력에 나와 있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는 언제? 그 접수한 때 뭐가 발생한다? 접수한 때 그 효력이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표시번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더 알아보게 보시면 이 표시번호라고 써져 있는데 표시번호는 등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 왜 표시번호는 등기라고 하지 않냐면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등기라고 하지 않고 그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어떤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거나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만이 무엇이다?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시번호는 부동산의 표시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적 권리관계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요. 법적 무엇? 법적 권리관계를 부동산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가 기록되는데 이 권리관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 하나는 물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채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채권에는 임차권하고 무엇이 있다? 임차권하고 환매권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는데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등기가 어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등기가 곧 무엇이다? 등기가 곧 대항 요건이 되는 거고요.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 물권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점유권하고 무엇?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지고 본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소유권. 소유권하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나눠지고 제한 물권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 나눠지는데 용익물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이제 크게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고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이 있죠. 채권 담보권 이렇게. 질권에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무엇? 권리질권하고 동산질권. 이렇게 구분 정도 하는 것은 민법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들인데요. 참고적으로 이게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동산질권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 담보권이라든지 권리질권이라든지 소유권, 용의무권 얘네들은 등기해야 뭐가 발생을 해요?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즉 법률 행위,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엇해야 된다?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의 예외가 바로 뭐예요? 187조가 예외죠. 법률 규정에 의한 즉 상속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형성 판결이라든지 경매 이러한 것들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발생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등기의 기능에 세 가지가 써 있는 거죠. 효력요건, 두 번째로 처분요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요건이다? 대항요건이더라 이겁니다. 이 대항요건은 임차권하고 환매권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더 알아보게 보시면은요. 신청서에 써져 있는 즉 신청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임의적 정보들은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정보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하면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더라. 어떤 특약, 존속기간, 치료, 약정 이러한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등기제도의 문제점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정답은 4번인데요. 나머지 지문들은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4번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 없이도 되는 거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해야 물권 변동 발생한다. X. 등기 없이도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제2절 등기의 종류. 등기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등기의 종류예요.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고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 형식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모두 다 중요해요. 모두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자, 기능에 따른 분류에 보시면은요. 등기는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기능에 따른 분류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부동산의 표시를 하는 등기하고 권리관계를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의 표시를 하는 등기를 얘를 무슨 등기라 그래요? 이것을 사실의 등기라 하고 권리관계를 이제 하는 것을 이거 권리의 무엇이라 한다? 권리의 등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데 등기의 주 목적은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거야?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 즉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보다 등기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의 등기보다는 권리의 등기를 훨씬 더 등기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등기는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몇 개로 봐요?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무엇?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무엇으로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데 차이점이 존재하죠.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등기부 표제부에다 한다 해서 얘를 표제부의 등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해요? 갑구하고 을구에 한다 해가지고 갑구 을구의 등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표제부의 등기 얘는 갑구 을구의 등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여기서 사실 등기니까는 부동산의 표시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냐 이거죠. 자, 토지의 표시는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그 건물의 표시는 뭐냐? 건물의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건물의 내역. 건물의 내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내역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나타내요?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무엇이라 한다? 건물의 내역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갑구에는 우리가 뭐를 기록을 하나요? 권리에 관한 사항 중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 기록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 기록을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을구에다 기록을 하고요. 자,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이것은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권리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는 보통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공동 신청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공동 신청의 개념이고요. 사실의 등기는 신청의 의무가 있어요. 신청의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그러나 권리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몇 월 이내에 해야 되느냐?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사실의 등기는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뭐가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건물에 관한 등기에 한해서만 얼마? 50만 원 이하의 무엇이 부과돼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사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기 때문에 언제나 얘는 주등기 형식으로 즉 1, 2, 3, 4 이렇게 독립된 번호만을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권리의 등기는 이제 주등기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이따 바로 뒤에 나오겠죠. 주등기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형식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권리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등기법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의 등기보다는 어디에? 권리의 등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요. 뭐 가등기라든지 무효등기의 유용이라든지 무효인 등기를 유용을 한다라든지 권리 추정력이라든지 권리 추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만 인정이 돼요?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고 사실의 등기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것은 표제부에 하는 거구나. 그럼 무슨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죠. 그럼 이러한 사실의 등기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똑같이 가져가요. 항상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의 등기는 이 권리의 등기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무엇으로 나눠진다? 권리의 변동 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이 권리의 변동은 다시 뭐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든지 제한 물권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자, 320페이지 내용에 따른 분류 볼게요. 자,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내용에 따른 분류더라. 내용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기입 등기가 있다.
기입등기 하면 항상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새롭다라는 거. 기입등기는 항상 새롭다라는 거. 새롭게 등기부에 올리는 것만이 바로 무엇이다? 새롭게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 바로 보다 기입등기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볼까요? 등기부 갑구가 있으면 갑구에 첫 번째 올라가는 게 뭘까요?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소유권 무엇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처음에 등기부에 올리는 거니까 얘는 기입 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건 뭐냐 이거죠.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뭔지는 모르더라도 무엇이에요? 설정이더라 이겁니다.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존 등기하고 이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등기부에 권리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입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A가 이제 소유자인데 매매에 의해서 소유자 바뀌더라. 그럼 2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소유권 이전 얘가 B가 된다. 그럼 여기 B도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그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올라갔죠. 새로운 권리자가. 그럼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얘도 무엇이 된다? 얘도 기입 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전세권이다. 전세권자가 A더라. 그럼 여기서 전세권을 무엇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할 수 있더라. 이거는 누구한테? B한테. 이 B도 새롭게 전세권을 취득을 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올라가죠. 이것도 무엇이 된다? 기입 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라 하면 보존, 이전, 설정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기입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무슨 등기냐면은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회복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렇게 존재하죠.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알아둬야 되는데 이 변경과 경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통적인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것의 일부죠. 등기사항의 일부가 뭐가 됐을 때 일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변경 또는 무엇이라 그래요?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하는데 불일치의 원인에 따라서 이 불일치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변경이냐 경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데 그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 변경 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경정 등기라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그럼 여기서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제부에다 기록하는 거하고 갑구 또는 을구에다 기록하는 것을 등기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지목만 딱 봤을 때 지목은 등기사항 맞죠? 등기사항 중에 전부예요, 일부예요? 지목 한 일부분이니까 일부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변경. 저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원시적 불일치일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변경과 경정은 핵심은 두 가지죠. 일부가 후발적으로 잘못됐으면 바로잡는 것을 변경, 원시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을 우리는 경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이 전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 됐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거, 권리를 말소하는 거. 그 말소는 뭐를 말소하는? 권리를 말소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를 말소시키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전부라는 말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말소 등기는
그 불일치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묻지 않아요. 그 불일치가 원시적 불일치이던 이것이 후발적 불일치이던 전부에 대해서 이것이 불일치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다? 말소하는 걸 말소등기라고 하고요. 회복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소가 권리가 부적법하게 이것이 무엇이 됐어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회복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복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뭐가 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말소 회복등기. 반드시 회복을 하려면은요. 다시 살리려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부적법하게. 뭐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서요. 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것은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뭐가 됐을 때?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우리가 폐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등기다? 멸실등기. 반드시 부동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가 멸실이 돼야 되는. 전부가. 만약에 전부가 아닌 무엇이 돼버리면 일부가 멸실이 되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일부가 멸실이 됐어. 그럼 이만큼은 남았죠. 그럼 면적이 줄어들었죠.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이 면적은 등기사항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부가 멸실이 되면은 그때는 멸실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321페이지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져 있는 것은 해서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착오 또는 유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원시적이죠. 일부라고 표현되어 있고 원시적이니까 뭐가 돼요? 경정등기를 한다. 이는 불일치가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일부만 바로잡는 것은 변경등기죠. 따라서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되며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등기의 전부가 전부가 부적법하게 됐을 때는 말소등기를 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멸실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가 기출로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정답 2번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정의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이제 무엇에 따라서 등기는 그 형식에 따라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볼게요. 회복등기를 하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은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줍니다.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줬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고요. 2번에 1번의 전세권이 무엇이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말소 등기 이렇게 이제 말소 표시를 해야 되겠죠. 3번 해가지고 3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등기부를 딱 A가 보니까 자기께 권리가 이 전세권이라는 것이 불법으로 맞소가 됐잖아. 부적법하게 맞소됐다 이겁니다. 그럼 회복해야죠. 그 4번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무엇해요? 1번의 전세권 등기를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다시 밑에다가 말소되기 전에 순위가 몇 번이에요? 말소되기 전에 순위가 1번이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종전 순위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회복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형식에 따른 분류. 자,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기입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등기로 할 것이냐, 주등기냐, 그 다음에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독립된 번호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주등기예요. 1, 2, 3, 4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가지고 등기하는 것을 주등기라 하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이렇게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하고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등기의 어떠한 연장선상의 존재, 연장선상일 때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동일순위. 자, 부기등기는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 하는 것이 부기예요.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예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럼 이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먼저 한 놈이 이깁니다. 따라서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1에 1하고요. 1-1하고 1-2는 얘가 먼저 등기를 당연히 했겠죠. 얘가 바로 먼저 선순위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주등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등기는 등기 자체가 소유권의 목적이 되면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고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 된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소유권 무슨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갑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없고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엇이 된다? 주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무엇이 돼요?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이 되는데 이것은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또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의 저당권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등기가 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주등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이러한 것들은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 이것은 무엇이 된다?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느냐, 그 소유권이 아닌 것이 목적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로 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뒤쪽에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그때가 또 한번 올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해서 4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뭐예요? 주등기죠.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특약사항들하고 특약 약정에 관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항요건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용에 따라 형식에 따라 이렇게 기입하는 무엇에 따라서 기입하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뭐로 나눠져요? 부기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나와요?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오더라. 효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이 효력에 따른 분류가 등기법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그 효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종국등기. 종국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가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가등기는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가등기의 법만 효력만 보고 가자고요. 가등기의 효력은 청구권을 무엇하고 청구권을 보존하고요. 본등기 시에 무엇을 보존하는 것이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가등기예요. 또 가등기의 효력은 거기 교재에도 써있듯이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하고 순위를 보존하는 거야. 여기서 순위 보존에 뭐냐면은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를 하고 나서 후에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순위가 뭐가 돼요? 순위가 가등기 당시로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순위 보존적 효력이에요.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을 때?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자, 첫 번째 종국등기 효력은 첫 번째 이제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86조 대표적으로 그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엇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효력 언제 발생을 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임차권이라든지 환매권이라든지 신청 정보에 기록되는 임의적 대상은 등기하면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예요? 두 번째가 바로 대항력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끌어낼게요. 순위 확정력의 첫 번째 요거.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는 순위가 가등기 당시로 뭐가 돼요? 소급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그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게 몇 번에 써 있어요? 순위 확정력의 6번에.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3번이고 여기 몇 번이에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등기 효력은 회복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회복등기 순위는 종전순위에 의한다. 얘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더라 이겁니다. 5번. 그럼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 정리가 될 거잖아.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요. 먼저 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는 것이고 같은 구일 경우에는 같은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하고 순위 번호에 의할 것이고
다른 구일 경우에는 무엇에 의하자?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에 의하자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거꾸로 많이 나오고요. 7번만 잘 보시면 돼요.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가 빠른 게 선순위가 된다 이겁니다. 순위 확정력.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배타성이 있죠.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잖아. 그죠? 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제법상의 효력을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이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즉 절차적인 효력은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휙 밀어냅니다. 각하를 하는 거죠. 이러한 효력을 네 번째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네 번째 무엇이라고 한다? 네 번째 형식적 확정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형식적 확정력 하면 뭘 떠올라야 돼? 이거를 딱 떠올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잠깐 보시면은요. 점유적 효력이라는 게 점유적 효력. 등기에는 그 점유적 효력이 있는데 이거는 점유적 효력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이것은 취득시효 기간을 어떻게 해줘요?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한다 해가지고 얘를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곱 번째로 지적과 등기 모두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신력 불인정. 그래서 종국등기 효력에서는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것이 324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무엇이다? 추정력이에요. 이 추정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다섯 번째 여기에 5번 해가지고 권리 뭐가 있어요? 권리 추정력이 있는데 이 추정력은 민법에 딱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추정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어떤 실제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추정력이다라고 하는데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하고 인정되지 않는 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돼요? 권리의 등기에만. 그러면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효력은 무슨 종국등기 효력이잖아요. 이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된다? 종국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그럼 어디에는? 이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의 추정력도 인정이 안 되고요. 사자명의라든지 허무인의 등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력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에 인정이 안 되는 거하고 가등기에 인정 안 되는 거하고 점유의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력은 등기의 원인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그 권리자에게도 다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자,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 1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7개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7개를 그대로 써놓으면서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죠. 1번 기억 등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맞죠? 니은 대항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렸고. 디귿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력.
리을 점유적 효력이 있고요. 미음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 비읍 순위 확정력 있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4개가 맞는 거죠. 정답은 1번이다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 대상, 그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하고 등기 대상의 물건하고 등기 대상의 권리,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 요건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